입사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10년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학원가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성장하고 있고 주목을 받고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힘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힘은 열정과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열정과 진심이 모아져서 많은 결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어제 수시 합격 발표가 날아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5년 동안 성실하게 공부한 우연사 학생이라는 양명여고 친구가 서울대 1차 합격이 되었고요. 이제 면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최종 합격 2년 공부한 친구인데요. 동안고 학생이에요. 그 친구는 이제 최종 합격이 되었고, 그리고 또 고대 1차, 이화여대 1차, 경인교대 1차 계속 소식이 날아들고 있어서 너무나 경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결과를 정말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학원이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굉장히 컸습니다. 선생님들의 학생 관리를 보면서 사실 원장인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감동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밤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집에 가서 11시에 또 줌을 틀어서 아이들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한 고3, 이건 고등학교 이야기이긴 하지만 고3 남학생 어머님께서 작년에 수능이 끝나고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의 정성어린 손편지와 선물과 그리고 선생님의 교류를 보면서 당연히 학교 담임선생님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저희 담임선생님이었다면서 일단 공부에 뜻이 없는 남학생이었는데 고2 입학할 때까지, 고2 들어갈 때까지 공부를 손에서 놨던, 남들 일부러 받기도 힘든 7등급, 8등급을 받았던 친구가 3등급, 평균 3등급을 찍고 인하대를 들어갔습니다. 너무 인하대로도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수학은 1등급 찍었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 공부 안 한 친구 치고는, 늦게 공부한 친구는 치고는 아주 좋은 성적이었고요. 일단은 아이가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고요. 그 동기부여를 단순히 공부를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학습 동기부여를 설정해 주는 게 사실 선생님과의 교류고 유대관계인데,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하세요. 그냥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유대관계를 굉장히 친밀하게 돈독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 학원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 나갈 것이고요. 지켜봐 주시고요. 믿고 맡겨주시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2년 연속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한 저희 부원장의 입시제도, 달라진 입시제도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청암답수학에서 부원장 맡고 있는 강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일단 이렇게 많이 와서 이렇게 설명에 지켜봐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한 3시간 전에 이제 예비 고1 학생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 시간대가 제가 좀 더 신경이 쓰이고 좀 긴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저는 이제 고3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은 대입만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사실 고입이라는 걸 저는 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고, 그 고입에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수많은 갈등과 좀 고민과 선택의 기로가 있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드린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좀 어떻게 좀 우리 학원의 시스템과 연결이 되고 또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까지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좀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좀 이제 말씀드릴 게 있는데 혹시 뒤에 계셔서 자료에 있는 작은 글씨가 조금 안 보이신다고 하면은 지금 받으신 책에 비슷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아시겠지만은 입시가 이제 2028 입시가 바뀌면서 수학 과목명이 이제 좀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오늘 설명회 때는 기존 좀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에서 했었던 그 이름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편안하실 거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추후에 좀 적응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바뀐 과목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입과 대입의 기로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당연히 대입이 기준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학부모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하면은 대입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눈앞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이 굉장히 이제 고민이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이 이제 우선 최우선이신 상황인 건지 아니면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든 큰 상관은 없지만 결국 길게 봤을 때 대입이 최종 목표다라고 하시는 입장인지 여기에 따라서 애초에 좀 선택의 기로에서 좀 많이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대학교 진학보다도 그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이 최우선인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가 좀 특별하다 하면 영재학교, 특목고, 이제 특목고는 과학고, 외고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자사고 이제 이런 학교들이 될 것인데 그 학교들을 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본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들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물리를 좀 유달리 과목들 중에 좋아한다. 근데 물리를 단순히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좀 대학 가기 전에 많은 실험들도 해보고 또 소논문도 이렇게 만드는 거 참여를 해보고 그런 대학 과정을 미리 경험을 해보고 하면서 좀 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가 유달리 좀 외국어 습득력이 빠른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외고에 가서 단순히 외고에 가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국제적인 역량을 좀 키워주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또 이렇게 외고에 보내고 싶으신 학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게 이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런 학교들을 가게 되면은 대입의 허들을 크게 좀 낮출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제가 뒤에서 이제 전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전형 중에 그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이 있는데 이 전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요 앞에 있는 영재학교나 특목고 이 자사고 라인이 좀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수치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고등학교 숫자가 1,700개가 넘는데 그 중에서 영재학교와 특목고를 합쳐서 과학고를 합쳐서 28개 그리고 외고 자사고까지 다 합친다 하더라도 100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1,700개가 넘는 학교 중에서 근데 그 100개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학교에서 서울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실제로 학생부 종합으로 선발을 하는 비율을 보면은 4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100개 정도의 학교에서 학생부 전형을 40% 넘게 뽑고 나머지 1,600개의 학교들 중에서 50%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압도적으로 좀 허들이 낮춰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 것은 현실이라는 거는 일단 생각을 해놓고 나서 좀 시작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고입을 대비하고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고입에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있다 하더라도 최종 목적은 대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좀 뭘 준비를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고입까지도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대입 경쟁력에 대한 비교 분석표가 있는데 보시면은 일단 지금 색깔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과 정시입니다. 근데 이제 이미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정말 간단하게 한 단어로 그냥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내신이라고 보셔도 큰 무리는 없어요. 내신 점수.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은 각종 서류,
그다음 활동 내역들, 그리고 면접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의 영역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정시는 수능, 수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조금씩 이제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영재학교 과학고나 어떤 자사고, 국제고, 외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이나 특기자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존재합니다. 많이 존재하고, 만약에 이제 안양 지역에 있는 일반고를 가게 된다고 하면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이 두 부분에서 일단 그 등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급에서 2등급 정도 학생들이 대부분 상위권 학교를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밀리게 된 학생들은 다른 기회, 그러니까 논술이나 정시를 통해서 이제 대입의 문을 두드리는 형태로 가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할 때는 이 중에서 특기자, 논술, 기타보다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지원하게 되는 학생부 교과, 종합 정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은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이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게 아니라 조금 아이들의 성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좀 내신 점수를 꾸준히 유지해가는 그런 지속력은 조금 떨어지는데, 뭔가 집중력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활동을 끈기 있게 잘해서 뭔가 좀 어떤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학생부 종합이 좋을 수도 있고, 좀 이렇게 내신을 잘 만들지 못하지만 수능형 문제를 잘 푼다. 그럼 또 이 정시를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이제 다양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일방적으로 낫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또 세 개에 대해서 뭐가 제일 유리할까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학생부 교과는 내신 영향력이 압도적이고, 학생부 종합은 역시 마찬가지로 학생부 그 자체 영향력이겠죠. 그리고 정시는 수능의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존의 이제 입시가 바뀌기 전까지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제가 이제 입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조금씩 달라질 것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자료들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이미 이제 수많은 매스컴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어떤 이제 다른 예시를 통해서나 어느 정도 이제 접하셨을 거예요. 입시제도가 바뀐 것을 이제 알고 계실 건데, 크게 수능과 내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나눠서 보게 된다 하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과학과 사회에서 있었죠. 과학과 사회가 원래 이제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구조였었는데, 그 이제 고1 공통 과목으로 범위가 이제 확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도 어느 정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그 배우는 것 자체에서는 거의 달라진 게 없긴 한데, 그 수능 범위 자체가 기존에는 수원, 수투 이 두 개를 공통 과목으로 깔고 나머지는 미적분, 확통, 기하 중에서 선택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바뀌는 입시 제도에서는 수원, 수투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거기에 이제 확통이 들어가겠죠. 확률과 통계가 들어가면서 세 개를 공통으로 시험을 보게 되고,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진 않았는데 미적분과 기하는 이제 심화 수학으로 빠져서 그걸 이제 절대평가로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직 좀 논란이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원, 수투, 확통이 공통 과목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9등급제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고요. 내신이 정말 많이 달라졌죠. 내신이 기존에 이제 정말 치열하게 했었던 9등급제, 이제 1등급에서 9등급까지 구분을 했었던 그런 이제 기준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퍼센트들이 좀 비율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신 자체의 변별력이 이제 하락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내신이 확실하게 좀 더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계속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개편한 5등급제에서 조금 이제 선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기존에 1등급, 2등급을 합쳐서 그러니까 이제 11%까지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1등급 안에 들어가게 됐죠. 10% 정도 선이 2등급까지는 포함하게 됐다.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 중후반까지가 이제 2등급 안에 들어가는 선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벌써부터 조금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눠지는 만큼 차이가 좀 더 확실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5등급인 학생이라고 하면은 크게 1등급을 못했다는 아쉬움도 없고 3등급이 될 뻔했다는 불안감도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3.1등급이었다 아니면 1.9등급이었다. 그 경계에 걸친 학생들은 굉장히 살떨리는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1등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실질적으로 4% 안에 그러니까 거의 3%에 근접하는 1등급이냐 아니면 9%랑 11%대를 왔다 갔다 하는 아슬아슬한 성적이냐는 좀 차이가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급제가 바뀐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따가 이게 어떤 대학의 기준이 될지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등급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내신 등급이 이렇게 좀 5등급으로 완화가 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기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수능 최저를 조금 더 따질 가능성이 대학에서 따질 가능성이 생겼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 원래 교과 전형은 거의 내신 등급 그 점수 자체로 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약간 학종의 영역이 들어가서 비교과가 반영이 되거나 면접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융합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신만 무조건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학종에서 했었던 그런 영역들이 조금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종 전형 같은 경우는 역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서 그 비중 자체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1, 2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2등급이랑 3등급의 차이가 뭐 아슬아슬하다 하면은 그 서류 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만약에 이제 종합 3등급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지원을 했을 때 애초에 1차적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충분히 생겼다 이렇게 보시게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종 전형은 그냥 내신이 조금 더 널널해진 게 아닌가 보다는 안전하게 일단은 등급을 확보해내는 게 엄청 중요하겠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겠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부나 선택 과목의 학생부나 선택 과목의 영향력 자체는 역시 이제 더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그러면은 뭐가 달라질 수 있는가를 이제 저희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건데 학생부 교과는 내신의 영향력이 제일 컸었는데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수능의 영향력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등급을 조금 더 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고 학생부의 영향력도 원래는 적었지만 조금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도 내신 영향력이 소폭 감소할 수 있고 학생부 영향력은 그만큼 더 커질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정시인데 사실 지금 이미 이 교육 과정이 바뀌기 전에 조금 이제 그런 경향이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대나 연대, 고대나 주요 대학들에서 정시를 볼 때 수능 점수만 보는 게 아니라 학생이 어떤 진로 과목을 공부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되면서 수능 점수가 나보다 낮은 학생이 합격을 하고 반대로 수능 점수가 다른 학생보다 높은 데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서울대에서 이제 조금씩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교육이 좀 계속 이렇게 제도가 바뀌면서 정시에서도 수능 점수가 제일 중요한 건 여전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는 교과든 종합이든 정시든 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내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 개의 영역들이 조금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해진 부분이 생기고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이 자료를 이제 제가 만들면서 좀 더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단순히 그냥 자료 한 장 보여드린다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의 고민거리가 이제 어디서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지금 책에 없어서 한번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 놓으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학원의 좀 특이한 시스템 외에는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색깔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는데 왼쪽에 있는 3개,
그 다음에 가운데 4개, 오른쪽에 3개입니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가장 큰 일단 문제의식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왼쪽에 있는 3개거든요. 저 지필평가, 그 다음에 특히 영재학교가 지필평가가 있죠. 지필평가, KMO 1차, 2차 대비, 그리고 이제 중등 심화입니다. 이 3가지가 항상 초등 때부터, 심지어 초등 저학년 때부터 학부모님들이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른 친구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나도 쫓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그 고민거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고2, 특히 영재학교나 이제 과학고 입시에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KMO 같은 경우는 제가 세모를 쳐놓은 게 조금 이제 요새 시험 보는 추세가 중등 심화 정도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고등 선행을 했을 때나 아니면 저는 이제 KMO나 다양한 경시를 경험했을 때 유리한 지점들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재학교나 과학고가 이제 전국에 28개거든요. 28개고 1,700개가 넘는 학교들 중에서 굉장히 적은 비율이에요. 적은 비율이고 0.5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수치는 사실 최상위권 의대나 아니면 이제 서울대보다도 오히려 더 어려운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기저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는 그 생각들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은 설사 떨어진다 하더라도 입시에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대입에 도움이 되겠지. 대입에 도움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나중에 고등 가서 더 많이 풀 수 있겠지. 사고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겠지. 이런 차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초등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 1학년 정도, 2학년 정도까지는 그래도 놓지 않고 도전을 해보게 한다. 경험 차원에서 이렇게 해보게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꼭 이 입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입시가 돼도 좋겠지만 안 돼도 손해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제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다양하게 조사해본 바로는 일단 경험 자체에서 손해가 날 게 당연히 없죠.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 할수록 도움이 되는 게 맞습니다. 수학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수험 기간이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세 개를 너무 깊이 있게 도전을 하다가 지금 중간이나 끝에 있는 부분들을 놓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고입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입에서 크게 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세요. 한 가지 좀 제가 예시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시험이라는 거는 그냥 한번 다른 어떤 상위의 시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각각의 영역에서 좀 투자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재학교나 과학고 학생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어보게 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1등급 맞거나 100점 맞지 않을까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고 물어보기도 하고 알아본 바로는 2등급을 찍는 학생이 많지 않다고 대부분은 3등급이나 그 밑으로 많이 가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학부모님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해봐도 이 학생들 영재고나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 압도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 역량이 되는 학생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이 수능을 봤을 때 그런 등급이 나오는 거는 어떤 특별한 시험을 위해서 어떤 유형 연습을 하고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저런 KMO나 중등심화나 다양한 대학 과정을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좀 그 시험에서 당장에는 좀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재학교나 과학고에 간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졸업을 하고 이제 서울대에 갔는데 그래도 좀 의대로 가고 싶다 해서 다시 수능 준비를 한다 하면은 그때는 1등급을 확실하게 찍는 실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준비 없이 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걸 반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저 K연모나 중등심화, 영재학교 지필평가 같은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고등 교과나 고등 등급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크게 연결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겹치는 영역이 되게 적어요. 되게 적고 사고력이 높아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안양 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제 선행 진도가 좀 이제 떨어지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대치나 이제 목동 같은 좀 학군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고일 수학을 마치는 거를 그래서 최소한 기준을 그 정도로 잡고 있고 그다음에 중1이 끝날 때쯤에는 최소한 미적분까지는 이제 한두 번을 돌리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선행이 반드시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선행을 빨리 하는 이유는 사실은 고등과정을 뭐 깊이 있게 자세하게 많이 공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영작고나 과학고를 좀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했을 때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고등학교에 일반고나 자석에 들어갔을 때 좀 위험을 감수해야 될 그런 상황이 줄어들기 때문에 좀 미리 공부를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중간에 있는 여러 가지 학생부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수학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미리 공부를 해두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선행이 저는 사실 저희 학원은 이제 선행을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 학원은 이제 선행을 이 정도로 빠르게 하지를 권유드리진 않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선행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고등교과 선행이나 고등등급 만들기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충실히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중2, 중3 때까지 뭔가 고등교과도 불안한 상황에서 계속 저런 K모나 중등심화나 이런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약간 이제 영재고 입시나 영재학교 입시나 과학고 입시에서 좀 실패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좀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부분에 보면은 학생부 관리에서부터 이제 면담 면접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일반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어요. 뭐 외고 같은 경우는 영어 내신을 본다라든가 아니면 뭐 과학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내신을 본다라든가 영재학교는 오히려 내신을 조금 덜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워낙 영재성이 뛰어난 학생들은 특정 내신이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영재성을 다른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체로는 학생부 관리, 그다음에 내신 중등 내신 관리가 좀 필요한 학교들이고 보시면 자소서라든가 뭐 추천서, 면담 면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만약에 일반고 라인을 지금 미리 잡고 계신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괜찮다가 아니라 사실은 좋다 쪽에 가깝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고입에 직접적으로 조금 더 밑에 보시면은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입시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4개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그 밑에 대입을 보시면은 학생부 종합을 준비할 때 있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발명대회에 참가를 한다라든가 어떤 실험 설계를 해봤다라든가 아니면 저런 다양한 경험들을 했던 것 자체가 고등 갔을 때 내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거기다가 아까 제일 왼쪽에서 보셨던 그 3개는 정말 공부 양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이 가운데 있는 4개는 뭐 아주 깊이 있게 계속 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시기를 잡고 일정 기간 동안에 한번 해보는 경험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험들은 좀 충분히 해보는 것들을 사실은 저는 좀 권유를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3개의 라인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저는 이 3개의 라인이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중간에 있는 4개랑 왼쪽에 있는 3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이게 가장 좀 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등 내신? 네, 당연히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고등교과 선행을 미적분까지 몇 번을 돌려봤다 이런 차원 블랙라벨이나 실력정사 어디까지 해봤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디까지를 깊이 있게 공부를 했느냐 그래서 고등 등급 만들기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결국에 이 공부들은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입시에 고입에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대입에 있어서도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리고 정시까지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있는 3개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7개들을 계속 그쪽에 몰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고등교과 선행과 등급 만들기가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위 두 가지가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의 뼈대이기도 하고 사실은 고2 준비해서 어떤 길로 가도 그러니까 이제 영재학교를 가든 외고를 가든 아니면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상관없이 가장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에서 제가 좀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잠깐 좀 이렇게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고 갈게요. 그러니까 영상이 나올 건데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서로 몇 번 패스를 하는지를 한번 횟수를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손을 들고 맞춰주시는 분께 간단한 상품권을 이렇게 좀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몇 번 패스를 하는지 한번 이렇게 세워봐 주세요.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한번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몇 번일까요? 16번이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상품권을 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이 영상에서. 이 실험에 대한 이제 영상 통계를 한번 봐보면은 한 50% 정도의 사람들은 고릴라를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커튼의 색깔이 바뀌는 걸 눈치채셨나요? 이거는 이제 대부분 맞추지 못하시거든요. 한번 확인을 영상으로 직접 해볼까요? 커튼의 색깔도 바뀌었죠. 분명히 고릴라가 나오고 이제 커튼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몰입하고 집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주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선택적 주의 아니면 이제 무주의 맹시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설명회에서 어떤 부분을 연결시켜서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말씀을 이제 많이 들어보거나 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꾸 아이들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 주변에 누구 친구는 미적분까지 2번을 돌렸다더라, 3번을 돌렸다더라, 누구는 실력 정석을 벌써 다 풀었다더라, 누구는 블랙라벨도 풀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게 되셨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제가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괜찮은 학생이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좀 불안한 게 아닌가, 이 정도는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 패스 횟수는 선행을 반복한 횟수로 이렇게 한번 연결을 시켜볼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의 핵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 숫자에 꽂혀서 지나치게 이제 저쪽으로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저 고릴라와 커튼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필요한 공부로 연결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말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좀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 초중급 수학 공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는 이제 중등심화나 영재 교육에 대한 이제 지나친 강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제 퍼센트가 나오는 것처럼 영가고 진학률은 0.58%입니다. 0.58%고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학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도전을 해볼 수 있고 저는 그 학생의 성향이 그게 맞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고등 과정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잘못해서 저쪽으로만 이제 치우치게 돼버리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고등학교 갔을 때 저는 그런 상황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학생이 과학고를 준비했던 애인데 고등학교 들어와서 내신 등급이 왜 이렇죠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정말 현실이 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볼 여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로 보시면은 그 고등과정 선행진도에 대한 어떤 무리한 욕심, 이제 회독수에 이제 만족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회를 위해서 어떤 예시를 들어보면 괜찮을까 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라면을 끓이는 거 한번 비유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을 이렇게 끓여놓고 100도가 넘어서 딱 끓는 상황을 보고 나서 라면을 딱 투척을 해야 되는데 80도 정도 갔을 때 다음 냄비를 끓이는 거예요. 다음 냄비 끄고 그 다음 냄비에서 물이 끓을랑 말락하면서 80도 정도 됐을 때 또 그 다음 냄비를 끓여버리고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라면을 원래 처음에 끓였던 냄비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당연히 물이 식은 상태에서 넣어버리면은 그 라면이 제대로 끓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떤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한다는 과정은 어설프게 80% 정도까지 채우고 마감을 한다가 아니라 정말 끝까지 물이 끓을 때까지 경험을 해보고 라면을 넣어서 어떤 등급을 확인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계속 고3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고3 학생들한테 수능 직전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설명회도 있고 하니까 학생들한테 그 선행했던 게 어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학생들 반응이 대체로 도움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점점점이에요. 네, 한데 점점점. 뭐냐면은 안 했던 것보다는 나았던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안 했던 것보다 나았던 것 같은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지 않다가 대체적인 얘기. 그러면 뭐가 중요했던 것 같냐라고 물어보면은 시험 바로 직전에 그 시험 상황에 맞게끔 그 범위에 맞게끔 치열하게 공부해보고 필러 문제 풀고 모의고사 문제 풀고 했었던 그 경험들이 내신 기출 풀었던 그 경험들이 결국에는 내가 마지막에 시험 직전에 실력을 올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고 사실 선행했던 과정들은 그런 걸 해봤었지라는 차원 정도에서 연결이 되지 그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계속 이제 비슷한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게 되거든요. 우리 아이가 미적분까지 했었는데 왜 수상 등급이 이렇죠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적분까지 했었으면 당연히 수상은 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미적분을 배우기 위해서는 수상, 수화, 수원, 수투를 다 튼튼하게 해서 미적분을 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맞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을 잘 본다라고는 조금 별개의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미적분을 했었다 하더라도 막상 수상 시험 준비를 해보면은 까먹은 게 많다, 다시 해야 되는 게 많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거기에서 시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또 한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중등 내신 관리에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중등 심화를 지나치게 강조한다거나 영재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랑 완전히 반대 상황인 건데 너무 중등 내신에 A등급에서 그냥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 되고 하나 틀리면 혼내고 이런 상황들이 있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중등 내신 자체는 튼튼해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고등 내신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좀 특수한 학교들이 아니라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중등 내신이 사실은 그 관련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경험하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충분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점수들이 직접 반영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 중등 내신 관리에 몰입을 하다가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좀 당황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중등 심화는 제가 아까 말씀을 하나 좀 더 추가해서 드린다고 하면은 너무 깊이 있게 한 개념에서 예를 들어서 1-1, 1-2에서 개념 유형했으니까 심화를 이렇게 또 길게 해야지 하면서 계속 늘어뜨리는 그런 형태로 가버리게 되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한번 보실까요? 이 두 번째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간표를 한번 커리큘럼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2 때 미적분까지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중3 말에 또
또 한 번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끝내고 이렇게 그냥 이해독을 한 거죠. 이 학생 이해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3 겨울방학 때부터 본격적인 고등 내신 대비를 한다. 이렇게 가면은 이 앞에서 대부분 다 이제 끓이지 않은 분들이거든요. 어설프게 끓여놓고 이동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작 수상에 갔을 때는 다시 한번 또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수상을 한지 하고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미적분까지 했는데 왜 수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 고등학교 입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는 선택과 필수로 구분을 했을 때 우선은 저 중등교과 제대로 챙기고 고일교과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개념과 유형 문제들까지를 제대로 해놓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고일 등급 만드는 게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설명을 하는 거의 핵심인 부분인 건데 저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고 그 왼쪽에 보시면은 뭐 중등 심화, 경시, 면접 준비, 학생부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중요할 수 있어요. 중요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학생으로 조금 한정이 된다고 하면은 이 필수 부분에서는 이 중등교과, 고일교과, 고일 등급은 모든 학교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어떤 소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탄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왼쪽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KNO 준비라든가 어떤 이제 경시 준비, 뭐 이런 그 지필고 평가 준비 이런 것들이 갖춰지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선행이 그래도 좀 빨라야 되는 상황이다. 경시 중등심화를 소화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준비를 해야지 잘못하면은 이 왼쪽 거에 지나치게 몰입하다가 제일 중요한 뼈대를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1 등급을 만든다는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부응고 시험지를 받아서 미리 이제 시간을 재고 풀어보는 거죠. 시간을 재고 풀어봐서 거기에서 풀어봤을 때 실제로 그 원래 시험을 봤을 때 학생들이 몇 등급 이 점수면 몇 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퍼센트로 몇 퍼센트였고 등급이 등수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를 그냥 학원에서 만드는 어떤 레벨 테스트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예 학교에서 나오는 기출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등급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보는 것이거든요. 확인을 해보는 것인데 대체로는 중3 때 만약에 고1 때 확실한 1등급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최소한 중3 때 2등급을 만들어 봐야 돼요. 2등급을 찍을 수 있어야 그래야 실제로 그 1년 뒤에 1등급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숫자가 중요한 건데 몇 등급을 만들어 봤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회독수의 1회, 2회, 3회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 고릴라와 커튼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1 등급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이유를 4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4가지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고1 첫 시험 등급이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유지되는 등급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예외는 항상 나와요. 저희 학원에 이제 다니던 학생들 중에서도 처음에 3등급이나 4등급으로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고2, 고3 갔을 때 1등급을 찍는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100명이면 80명이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당연히 저희 이제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간 부분이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등급 하나 올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좀 감이 오실 텐데 이제 30명 이상의 수험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조사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를 통틀어 봤을 때 한 개의 등급이라도 변동이 없었던 학생 74%에 하락한 학생이 12%죠. 두 개를 연결시키면 실제로 85% 이상의 86% 이상의 학생들은 이제 그 첫 시험에 고1 1학기 때 받았던 그 등급이 거의 끝까지 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2개 등급이 변동한 학생들은 더 드물죠. 이제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제 통계적으로는 이렇다는 걸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 화면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2학년 때에서 3학년 때로 갈 때도 변동 없음이 89%.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통계를 한번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숫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위에 것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 성적 변화가 딱히 달라진 학생지 않았던 경우가 84%다.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고1 첫 시험, 중간 기말이 합쳐서 나오는 그 등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 때부터 뭘 생각하면서 가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은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고2, 고3 과정에 대한 습득력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한번 보시면 어떤 개념 이해력이라든가 유형별 연산 능력이라든가 심화 사고력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고1 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초등 때 사고력 수학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중등 때 중등 심화를 A급 수학을 100% 맞을 때까지 계속 돌린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은 전혀 아니에요.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경험을 하던 아이에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그 기간이 딜레이가 돼버리면은 정작 고1 때 해야 할 어떤 심화 내용들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중등 심화가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너무 중등 심화에 있는 모든 문제에 꽂혀서 그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을 갖게 되면은 실제로는 또 고등 과정에서 좀 연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두 번째는 고등 선행 과정을 하고 나면은 더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 억지로 고등학교 과정을 모른다는 상태에서 중학교 과를 소화하게 하다 보니까 좀 풀이가 너무 중등스럽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주어져 있고 학생의 사고력이 된다라는 전제하가 있다면 그런 중등 심화를 체계적으로 같이 다 갖고 하는 게 좋은 전략일 수 있지만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그런 여력이 없거나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하면은 고1 수학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키워나가는 부분들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이제 고1 수학을 제대로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1년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1년은 부족하고 실제로는 고1 들어가기 전에 2년 이상, 최소한 2년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네. 이 성적 향상 사례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제 학생을 한번 왼쪽 위에 있는 학생을 보시면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학원에 올 때 이제 외국에서 왔었기 때문에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이었어요.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고1부터 3까지 전부 다 확통까지 미적분 확통까지 해서 전부 다 1등급을 맞았고 이번 수능에서도 이제 1등급을 맞았습니다. 근데 이런 학생은 선행이 안 돼 있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무리하게 선행을 길게 요구하지 않고 이제 이미 늦었으니까 미적분까지 빨리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학생을 채찍질하지 않고 우선 수상수화를 확실하게 해놓자라고 해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결국에 선행도 고등학교 들어가서 수원 수투를 중학교 때 한 번도 안 했었어요. 한 번도 안 했었고 가서 한 학기나 1년 정도씩 빠르게 방학 때 특강으로 소화를 하면서도 충분히 성장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학생 사례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 좀 이런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등 내신 등급이 고1 등급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큰 문제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이제 이미 갖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실제 통계를 보시면은 좀 놀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귀인중부터 연현중까지 이제 7개 학교 정도를 넣어봤는데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안양적인 학교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저 A 쪽만 보시면 되거든요. A 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40%를 넘겨요. 평균 A 등급이 40%를 넘긴다. 좀 이제 신성중이나 안양중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20%가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30% 넘게 40% 정도를 평균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귀인중 50%를 기준을 봤을 때는 50명의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간다고 하면은 현재 그 내신 9등급제에서는 50명 중에 4명이나 5명 정도만 1등급을 맞을 수 있어요. A등급 맞았던 학생들이. 나머지 45명, 46명의 학생들은 2등급, 3등급, 4등급. 근데 어디까지 밀리냐면은 지금 퍼센트로 봤을 때는 5등급까지 밀린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은 정말 깜짝 놀라시죠.
얘가 계속 A 등급을 중학교 때 맞았는데 도대체 이건 누구의 탓이냐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학생의 탓이거나 학원의 탓이다 이런 것보다도 애초에 그 A 등급이라는 점수에서 학생의 진짜 등급이 안 드러나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1 등급을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바뀌는 교육과정에서의 내신 5등급제를 봤을 때도 좀 비인증 50%가 A등급이라면은 3등급까지가 돼버려요. 3등급까지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1, 2등급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에 불리하다는 부분인 건데 이거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번 쓴 건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저 학교의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2등급까지 현행 2등급까지인데 개편한 제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등급을 올 1등급, 그러니까 이제 모든 과목들이 1등급을 받는다고 하면은 건국대나 동국대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2등급으로 밀려난다. 그러니까 1등급에서 밀려나서 2등급이 돼버린다면은 애초에 1차적으로 걸러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밑에 학교에 대해서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다.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에서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 5등급제라고 했을 때 오히려 1등급을 확실하게 찍는 것은 좀 더 중요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왜냐하면 예전에 9등급 체제에서는 1등급과 2등급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요소로 역전이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애초에 좀 이렇게 필터링이 되고 시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개편 5등급제에서 2등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현 9등급제에서는 이제 4등급 중후반대예요. 4등급 중후반대까지가 2등급 안에 전부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라인은 어디로 보고 있냐면은 수도권 대학들이나 요새 좀 점수가 많이 하락한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충남대, 충북대, 부산대, 경북대 뭐 이런 학교들이겠죠. 그런 라인이 4등급 중반대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3등급으로 밀려난다. 이제 평균 3등급으로 밀려난다 하면은 이 학생들은 사실은 학생부 교과나 전형 학생부 교과나 종합보다는 이제 논술이나 수능 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 이 교과나 학종 전형에서의 예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양 지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다 분석을 이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제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가까운 학교들, 제일 유명한 학교들 위주로 해서 좀 간략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직접 분석을 해주신 이제 최강호 팀장님께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 주세요. 네,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관 수업에서 고등팀장을 맡고 있는 수학 강사 최광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고등부 팀장이 왜 여기 와 있지? 하고 의문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와 있느냐? 지금 이 안양권에 있는 일반고들이 어떤 수준을 갖고 있고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그리고 어머니들이 나중에 다시 한번 궁금해하실 부분들이 좀 더 충족이 되도록 먼저 얘기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지금 처음 보시면 동안구하고 만안구의 대학 진학률과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한번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당연히 학업 성취도가 높고 대학 진학률이 높을수록 좋은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지금 보면 안양 외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배경구하고 신성구는 우리가 알다시피 최강자라고 알고 있는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자료는 현 졸업생들을 위주로 만들었고 재수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배경고나 신성고는 재수생들의 입시 결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안양 외고가 입시 결과가 좋은 이유는 바로 수시 때문입니다. 안양 외고는 저희가 알듯이 지금 교육과정 커리큘럼이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학교 이름을 가리고 서류만으로 면접으로는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좀 더 유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원을 갖고 있고요. 양명여고도 요즘에는 수시를 써주는데 조금 선생님마다 적어준 게 좀 달라서 어떤 선생님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기부를 적는 것이 좀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여기 있는 군들에서는 오늘은 평촌고하고 동안고, 그 다음에 부흥고, 배경고를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머님, 그럼 신성고에 대해서 좀 부족하니까 신성고를 좀 더 얘기 드릴게요. 어머님도 좀 아버님도 제일 궁금한 게 신성고일 텐데요. 신성고는 오늘 안양권에서 유일하게 기숙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되게 치열한 싸움을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얼마나 치열하냐. 지금 제가 예전에 갔던 친구가 기숙사에 있는 친구인데 손가락을 다쳤어요. 농구하다가. 그래서 2주 동안 공부를 못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자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러니까 내가 신성고에서 내 자식을 신성고로 보내겠다? 분명히 경쟁력이 강한, 경쟁에 강한 친구들이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쪽에 낮죠. 낮은데 지금 성문고가 최근에 입결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입결이 좋아지는 이유는 좀 내신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 모의고사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입결이 조금 더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말씀드린 거 일단 동안고부터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나중에 다 고입이 됐을 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동안고를 보시면 저희 학원에서 이렇게 3년치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학교 중간고사 기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게 기출 분석을 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하느냐,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다음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다음 학년들을 어떻게 준비할지를 자세히 생각하시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어머니들 보시면 학교 알림이 가면 3년치 3학년에 대한 인구수가 나옵니다. 인구수? 죄송합니다. 학생 수가 나오겠죠. 자, 그때 보시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건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비 차이입니다. 왜 볼까요? 바로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으면 조금 학업 분위기가 좋은 편입니다. 그럼 남학생이 많으면 아시겠죠? 자, 저도 남자아이가 자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아이를 갖고 있으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금 총 인원수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 보시면요. 자, 그럼 지금 평균을 보시면 다음 거 해주세요. 네. 지금 연도에 따라서 평균이 나오는데 어머니들은 여기서 보시면 낮죠. 와, 낮죠. 서울권은 이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표준 편차가 나오는데 이 표준 편차가 뭐냐면 평균에 얼마나 모여있니. 즉 얘가 62점에 17이면 얼마나 모이니. 17이면 감이 안 오시죠? 대부분 서울권들은요 5에서 6입니다. 평균에 잔뜩 모여있고 나머지는 지금 이 17 정도면 되게 퍼져있다, 즉 중간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갈 때는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졸업에서 졸업생 진로가 학교 알림에 뜹니다. 보시면 대학 46.5%하고 나머지 전문대 나오는데 이 자료는 조금 더 조심할 게 졸업생만 있습니다. 재수생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대학을 갔는지 4년제 어느 대학을 갔는지는 안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이 정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것을 점수화하는지를 좀 보시면, 이거는 2번 24년 1학기 평가인데 지금 동안고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30, 40 수행평가는 40%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수행평가의 대부분은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문제를 내거나 프린트를 줘서 풀어와서 얼마나 했는지 그게 관건이고요. 그러면서 지필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지필평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동안고에서 말씀을 드리면, 동안고는 4년 전까지만 해도 동안예고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술에 관련된 입시 결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최근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시험지가 되게 어려졌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모습이 교대에 대한 입결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밖에 보시면 저희 들어오시면서 1차 서울교대 1차 보시면 대부분 동안고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똘똘한 문과형 여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또 교권 침해라 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동안고에서는 일단은 주요 특징은 이렇습니다. 이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 프린트를 배부합니다. 한 2주 전에. 근데 그게 그런 3개년치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줍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 킬러 문항, 우리가 수능에서도 킬러 문항 2-3문항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학교 시험에 4-5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시간 안에 50분 안에 다 풀어내는 연습이 분명히 필요한 시험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다음 학교는 자, 부흥고. 자, 2026년 2월까지 과학중점 학교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유일한 과학중점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다음 넘어가시면 자, 부흥고 학생들 보시면 인원수는 비율이 이렇게 여자 비율이 높았다가 최근에 남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학교가 지금 똑같습니다. 내년엔 어떻게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학업부 성취도 보시면 높죠. 자, 얘들 아까보다 동안보다 동안고 문제가 좀 더 어렵다? 아닙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최근 시험, 이번 시험에서는 좀 쉬웠어요. 근데 준비하는 과정이 좀 더 어렵습니다. 동안고 같은 경우는 프린트를 주지만 부흥은 프린트를 주긴 하지만 거기서 출제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심화 교재 또는 모의고사 기출 킬러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점수가 나오는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과학 중점이다 보니까 중점반이 유지가 되는데 그 중점반에 전교 1, 2, 3등 손가락에 하나 있는 친구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연합 분위기는 당연히 과학 중점반에 좀 더 좋겠죠. 그래서 내 친구가 과학 중점반에 충분히 자신감 있게 겨룰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보시죠. 자, 졸업생 보시면 높죠. 되게 높아요. 근데 어느 학교를 갔느냐? 이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어디에 비해서? 신성고에 비해서 떨어지는 비율을 갖고 있고요. 다음 보시면 이제 집행과목을 보시면 자, 논술량이 보이죠, 어머님들? 자, 부흥고는 논술에 꼭 10점짜리를 냅니다. 10점짜리를 내는데 시간은 부족해요. 근데 이 10점짜리를 못 쓰면 어떻게 될까요, 어머님들? 점수가 뚝 떨어지겠죠. 그러면 10점짜리가 다 날아가면 2등급 안녕, 3등급 안녕입니다. 잠깐 4등급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쓰는 방법, 내 친구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그게 중학교 때 분명하게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보시면 과학 중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행평가가 달라져요. 보시면 프로젝트나 포트폴리오가 많습니다. 이 말은 모여서 하는 프로그램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른 친구들과 모여서 하는 시간, 그래서 학원 수업이나 다른 거에 좀 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공부하는 시간은 조금 더 침해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시면 지금 자, 여기 부흥고도 시험 문제를 최종적으로 보면 자, 킬러 문항은 모의고사 기출문항 위주다. 그러니까 이 안양권 지역 대부분은요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많이 냅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4-5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계속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보실게요. 자, 이번엔 배경고. 여기 제일 가깝죠? 제일 유명하죠? 제일 똘똘한 여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지금 비율은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자애들이 많은 추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고 성취도 전공 보시면 높아요. 높다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자체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들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어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다 있는데 단점은 다 객관식입니다. 어려운 거 그러면 잘만 찍으면. 그래서 속된 말로 1등급 찍기 싸움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다면 상관없다. 근데 중요한 건 어렵다고 그랬는데 평균이 높아요. 그만큼 똘똘한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어서 진짜 1등급 타기는 정말 치열한 피 튀기는 싸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요. 자, 대입 보시면 높죠. 58.3%입니다. 근데 이게 현 졸업생, 재수생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럼 재수생까지 포함하면 상당히 입결 성적은 좋은 학교다. 그리고 배경고는 특징이 세특을 잘 써줍니다, 어머님들. 근데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세특을 잘 써줘요. 그 말은 뭐다? 세특을 잘 써주다 보니까 2학년 때 과거나 특목고에서 실패한 친구들이 배경고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1학년 때 1등급을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2학년 되니까 이 3등급으로 뚝 떨어져요. 애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특목고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밀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충분하게 견고하게 등급을 만들어 놔야지 밀리지 않는다는 거 조금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집행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 객관식이에요. 이거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상당히 비율이 50대 50으로 했기 때문에 수행평가가 좀 까다롭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도 충분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꼼꼼하게 과제를 제출한다던가 이런 것들 꼭 비리 성실함을 미리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배경고 부교재가 있습니다. 부교재는요, 그 모의고사 킬러 문항이나 그리고 강남권 기출 변형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출제율이 많이 나오는데 출제가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를 바꾸거나 유사인물로 변형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충분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 학교는 고1 과정의 문제들을요, 그걸 살짝 고1 과정에 맞춰서 변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단계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력을 확실하게 키워서 그 윗단계까지도 그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 이제 마지막 학교입니다. 제가 준비한 건 이 평점고까지고요. 자세한 자료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링크에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설문지 작성해서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면 그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점고 보시면 이제 인근에서 이제 가장 내신 따기 쉽다라는 평을 갖고 있는 학교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자, 비율을 보시면, 자, 이쪽을 좀 보시면 평점고가 왜 내신 따기 쉽다라는 평이었냐면, 자, 여기는요 다른 학교보다 60명이 많습니다. 얘도 대략 50명 정도가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인원이 많다. 그래서 인원이 많다 보니까 1등급 컷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요 이게 거의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메리트는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평균 보시면 높죠? 높아요? 시험이 쉬워서 높다? 아닙니다. 시험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꼭 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실까요? 자, 보시면 대학교 처참하죠? 다른 학교에 비해 되게 처참한 모습입니다. 입결 실적은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네, 아직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점차 똘똘한 애들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입결은 좀 더 지켜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지막 시험 보시면요. 자, 보시면, 잠시만요. 시험 보시면 지금 집필평가 25, 25 총 50, 그 다음에 수행 50이죠. 근데 수행이요, 이 평점고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랑 오법 및 예시를 다 줍니다. 그래서 암기해서 그거를 적용한다. 숫자만 바꿔도 되기 때문에 수행은 거의 하면 100이 나옵니다. 그럼 결국엔 중요한 건 학교 집필평가에서 많이 갈린다는 점 좀 유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서요. 지금 보시면, 자, 학교 프로젝트가 배부되고 킬러 문항 위주로 나옵니다. 결국은 모의고사죠. 요즘 안양권의 대부분 학교는 모의고사 킬러 문항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얼마나 많이 풀어보고 대비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룰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했는데, 자, 어머니들께 다 보세요. 자, 한 가지 말씀드릴 거. 자, 저희 2018년도에 교육과정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3년 왔죠. 자, 시험 문제는 진화합니다. 발전합니다. 작년에 이만큼 냈으면 조금 더 어렵게 계속 어려워지는데 저희가 교육과정 바뀌는 2024년 지켜봐야 돼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하느냐? 확실하게 대처를 해놔야 되는 거죠. 쉬우면 당연히 잘 보겠고 어려워도 잘 볼 정도로 잘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이 친구들이 나중에 고2 올라가서 대입까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판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하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고 최강탑에서는 어떤 것들을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는 우리 학원의 가장 인기 강사 중2, 3, 고1 팀장님이신 박성현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탑 수학학원 중3 고1 팀장 박선현입니다. 저는 우리 학원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우선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믿고 맡겼을 때는 잘 적응하고 있는지 수업은 잘 따라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등원 후 첫 수업 후에는 담임 선생님들께서 어머님들 혹은 아버님께 문자를 전송해드리고 있고요. 사실 첫 수업만으로는 우리 아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가 조금 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정도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아이별 특이사항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2번째로는 오늘 우리 아이가 학원에 갔는데 지각은 하지 않았는지, 숙제는 잘 해갔는지, 뭐 테스트를 본다면 시험 성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매일매일 출결 현황, 그 다음에 숙제 이행도, 마지막으로 학습 태도에 대해서 매일매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월말 수업평가서 부분인데요. 저희는 매달 말마다 수업평가서를 작성하여 지난 한 달 동안 뭘 배웠는지, 앞으로에는 뭘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적어서 전달해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들마다 적어서 전달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말로 전달을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초중등일수록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교재 관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특별히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계세요. 그래서 매번 학원에 올 때마다 아이들 모두의 교재를 걷어서 이전에 혹시나 못한 오답은 없는지부터 가장 먼저 체크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가 배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간평가를 시행하고 있고 이 또한 성적을 어머님들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매주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제 우리 학원 주간평가 시험지입니다. 보시면 다 맞으면 좋겠지만 네, 가끔가다 오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그 오답에 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고자 하고 합니다. 보시면 이 방법은 오답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 오답 노트 작성인데요. 잠깐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개념칸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내가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 풀이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각자 아이들마다의 풀이를 보시면서 틀린 부분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음에 오답 노트를 받았을 때 아, 내가 이걸 잘못했었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그 원래 시험지에서는 이게 잘 안 보이지만 몇 번씩 지웠다 풀었다 하는 흔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좀 정답률이 굉장히 낮죠. 근데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하고 유사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게 하면서 나중에는 시험지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문제를 돌아 풀지도 않고 바로바로 해법을 찾아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모든 선생님들이 오답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은 이제 일주일 단위가 아닌 한 단원 혹은 2단원이 끝났을 때 이 전체적인 단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때는 학생별 혹은 반별로 대단원 오답 프린트를 만든 후에 1대1 밀착지도 시간에 풀게 하고 이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답 관리에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2번째로는 이제 개념 빈칸 넣기 시험인데요. 사실 이 개념 빈칸 넣기 시험은 모든 학생들이 다 진행하고 있지는 않고요. 계속 오답을 반복하고 유사 문제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다소 나오지 않을 때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아직 미흡하구나 라고 판단이 들 때는 선생님들께서 시험지를 따로 준비하셔서 풀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념 빈칸 사례이고 이렇게 하이라이트 표시된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강조하셨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 라는 거를 혼자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아까 최강호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서술형 비중이 굉장히 고등학교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술형이 10점일 수도 있고 20점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30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서술형 한 문제 한 문제를 답만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를 고등학교 가서 하기에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초중등 때부터 차근차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한 발 한 발 차근차근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학원 재원생들만을 위한 특별한 시스템인데요. 보시면은 저희 학원에는 정규 수업 이외에 선행을 하고 싶다든지 현행을 보충하고 싶다든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개개인 맞춤형 과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외 수업은 주 1회 2시간 반씩 진행하고 있고, 이 또한 수업의 연장선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날 어떤 공부를 하였는지, 어떤 숙제를 내었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 업로드를 하여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주말 과외를 수강한 아이들의 실제 후기인데요. 첫 번째 친구 같은 경우는 수상에 아까 첫 시험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첫 시험 정규 수업 이외에 다른 유형서를 더 풀고 싶다는 친구였었고, 두 번째 친구는 이제 선행을 조금 한 발 더 빨리 하고 싶은데, 내가 지망하고 싶은 외고는 한 발 더 빠른 선행을 해야 하는데 라는 친구였기 때문에 선행을 목적으로 주말 과외를 신청했던 친구고, 저는 이 마지막 친구를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성적이 계속 50점, 60점이 나오기 때문에 뭐가 문제지? 나는 오답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담임 선생님께서 그럼 너는 좀 이렇게 과외 시간에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실제로 권유를 해주셨고, 지금 이 친구는 안정적으로 90점대가 나오고 있는 친구예요. 아직 중학생이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친구이기 때문에 네,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일요센터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파서 결석을 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숙제를 또 못 해왔어요. 그러면 결석생, 그 다음에 숙제가 좀 미흡했던 친구들, 아니면 주말 동안 숙제를 냈는데 나는 이거 혼자 좀 풀기 어려운데, 혼자 풀면은 다 틀릴 것 같은데, 아니면 주말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일요 무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 무료센터 운영 시간 내에는 언제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도우미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와서 질문도 많이 하고, 밀린 오답이라든지 못한 숙제들을 하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초중등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자료에 최강탁 선생님들의 모든 애정어린 방식을 담을 수가 없어서 많이 아쉬워요. 너무 한 선생님 모두, 제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지만, 네, 정말 내 아이를 가르친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많이 보고 배우고 있고, 제가 지금은 고등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부모님들의 아이들이 조금 더 우리 학원의 탄탄한 커리큘럼을 통해서 저와 나중에 같이 고등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학원 시스템에서 어떻게 탄탄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원장님께서 마무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프리넷 대비라는 것을 준비를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일단 이제 초중등부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탑 1부터 탑 5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진도별로 나눠져 있는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탑 5를 봤을 때는 수학이 어려서 정말 차근차근 현행만 하는 학생, 탑 4는 선행을 반년, 탑 3는 1년 빠르게 하고, 탑 1까지 가면은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고1 심화 과정까지는 마무리가 된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커리큘럼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탑 5인데, 여기는 고등 과정이 이 중3 마지막에서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학이 좀 어려던 학생들이 차근차근 6개월마다 한 학기 과정을 끝내면서 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 커리큘럼을 이제 만약에 이 상황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런 반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만족하면서 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6개월로 이렇게 돼 있다면은 3개월마다 끊어서 개념 이용을 한번 하고 다시 반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한번 점프를 해보려고 욕심을 가져보려는 그런 그런 상황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도 계속 보고 담임 선생님의 추천을 받기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진도를 좀 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더 학생이 단순히 여기에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방향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탑4도 마찬가지로 아까 탑5랑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고등 과정이 중2 말쯤에 이제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탑3에서부터 이제 탑1까지는 이제 저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중3 때 더 이상 선행을 하기는 하되, 선행은 필요하면은 이제 특강을 통해서, 주말 특강이나 아니면 이제 방학 특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이 중3 1년을 오로지 고1 수학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느 학원이나 어떤 그런 강의처럼 어떤 취마서를 자꾸 푼다라거나 어떤 걸 몇 번 반복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조금 저희가 이제 특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중3은 아예 고1로 여기 커리큘럼에 들어온 학생들은 고1로 가정을 해서 모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학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3 내신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지지 않고 중3 내신 과정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라는 전제하에 이제 고1 과정을 아예 고1 내신 대비를 미리 하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제가 비유를 드렸던 것처럼 라면을 끓이는 상황을 고1 때 경험하고 나서 충격을 받을 게 아니라 중3 때 미리 모든 과정들을 고등처럼 해보고 한번 이제 완전하게 라면 맛을 보는 상황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어떤 학교에 갔을 때 1등급을 만들고 싶다고 하면은 2등급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학원 레벨 테스트라든가 나오는 시험들이 아니라 기출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등부처럼 운영을 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1년 먼저 경험하는 고1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탑2랑 탑1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중3 때는 이렇게 똑같이 프리 내신 대비가 들어갑니다. 다만 그 풀게 되는 기출들의 수준이 조금씩 더 올라갈 수 있죠. 이제 탑3에서는 안양권의 조금 쉬운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여기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서 강남권이나 목동권에 있는 학교들 것도 이제 다뤄볼 수 있고 자사고도 다뤄볼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고등과정 시작이 점점 빨라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고등과정 시작이 점점 빨라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보실 수가 있고 탑1과 탑2반 같은 경우에는 그 메디컬 계열을 이제 메디컬 계열 대학을 진학을 이제 원하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서울대를 원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프리내신 대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보시면 그래서 결국에 가장 등급의 편차가 심한 게 중3에서 고1로 갈 때거든요. 그 과정을 미리 대비를 해서 중3 커리큘럼을 고1 학사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력 정성을 푼다라든가 블랙 라벨을 푼다라든가 이런 체계 기준이 아니라 고1 교과서부터 시작해서 학교별 내신 기출 풀어보고 교육청 모의고사 같은 킬러 문제들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중교재 고난도 파트까지 엮어가지고 아예 고1을 미리 한번 경험을 하고 쓰라린 실패도 한번 해보고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하면서 고1로 넘어가서 그 괴리감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중3에서 고1로 가는 그 괴리감을 줄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고등부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대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서랑 교사강좌를 이용해서 먼저 이해도 이상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각 반 레벨에 맞게끔 그런 난이도의 내신 기출을 50분이 아니라 40분 동안을 잡고 이제 풀게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금 보시면은 이런 내신 대비를 할 때 해설지가 이제 없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에 따라서 아예 이제 파일에다가 전부 다 손필기를 직접 해서 해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이제 부족하고 이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선생님이 직접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학생들로 이렇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소리가 나오고 가르치는 게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각 학교별 불교재랑 프린트를 이제 고1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아까 그 최강호 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경고나 이제 동안고나 이제 부흥고 같은 학교들은 이제 이런 프린트에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학교에 대한 시험을 보겠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반이 있다고 하면은 그 반에서 이제 프린트를 이제 같이 똑같이 돌리고 풀어보고 하면서 진짜 고1인 것처럼 모든 상황들을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것들을 이때 이제 경험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교재 같은 경우에도 학교별로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이제 설명을 해주신 박선현 선생님 영상들인데 학교별로 이제 단원별로 프린트를 전부 다 이제 영상을 찍어서 학생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되고 있고 하나 또 보시면은 그 모의고사 킬러 문제랑 시중교재 권한도 파트 문제도 마찬가지로 푼다. 어떤 그 책을 가지고서는 블랙라벨 끝까지 풀어본다. 1등급까지 풀어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시중에서 나올 수 있는 고난도 문제들 중에 요새 트렌드에 맞는 그런 문제들 전부 다 이제 자체 교재로 만들어서 그거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게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고1 때 이제 조금 더 실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동항고 같은 경우에는 예시를 보면은 이제 동항고 프린트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변형 문제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출제를 했던 거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돼서 이제 출제가 됐었던 것들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중3 때 경험을 해보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셔도 마찬가지인데 배경보도 그냥 앞에 있는 아주 쉬운 문제들 1번에서 10번까지 그런 문제들 말고 킬러 문제들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프린트를 통해서 미리 이런 문제들 변형인 거니까 나올 수 있다는 걸 좀 예상을 해서 다양하게 이제 풀어볼 수 있게끔 했던 거였고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좀 적중으로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중3 때 경험하게 한다. 고1이 아니라 고1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중3 때 미리 경험을 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왼쪽 제일 위에 있는 학생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학생만큼이나 인상적인 학생이 이제 박사님 선생님이 계속 가르치고 계시는 이 철흥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 보면은 중3 때 대부분의 시험에서 100점을 맞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러지 못했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이 수상수화를 정말 깊이 있게 많이 공부하고 계속 학원에서 이제 하자고 하는 대로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고등 내신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학생이거든요. 이제 이런 학생들을 이렇게 1, 2등급을 맡고 있다.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수원 수투는 상대적으로 많이 돌리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이 탄탄하면 갈 수 있다. 수상수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 초중등 수학의 어떤 결정체, 그걸 정리하는 그런 단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고2, 고3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한번 이 성적표를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성적표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 성적표는 우리 학원에서 몇 등을 했다 이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부흥고에서 시험을 봐보고 났더니 이 학생이 점수가 91점이 나왔을 때는 실제로 26등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동점 추정이 몇 명이고 예상 등급은 몇 등급 정도로 추정이 된다는 거를 저희 학원의 통계가 아니라 실제 지금 안양지역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제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표를 받아보고 이제 기준을 좀 바꾸시면 좋겠죠. 내 옆에 학생이 미적분까지 2번 풀어봤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배경고 2등까지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중3 때 미리 경험을 해보시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컨설팅 얘기만 하나 더 하고 이제 정리를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컨설팅 부분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는데 개인별 내신 모의고사 분석도 하고 학생부 분석도 하고 종합적인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사실은 특히 초중등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아이가 영재고,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는 게 지금 괜찮은 상황인 것인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인가 외고를 갈 수 있는 역량을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저희가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당연히 좋은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특색 있게 차별화를 조금 더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저희는 수학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별 수학 로드맵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지금 어느 정도 커리큘럼에 와 있는데 어떤 선까지 갈 수 있고 지금 이 시기에는 뭐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유형별 어떤 강점이나 약점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드릴 수 있죠. 이 학생은 유달리 도형이 약한 것 같은데 대수 쪽은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다. 이 학생은 연산이 너무 약한 것 같으니까 연산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학 공부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시간을 얼만큼 분배를 해서 과목별 밸런스를 맞추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또 많이 보게 되는 거는 식을 이제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도 보려고 하고 실제로는 이제 다른 컨설팅과의 좀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하게 되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과 좀 이제 소통을 계속 하려고 해요. 담임 선생님과 소통을 하면서 학생이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문제집을 받아서 어떻게 풀었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렇게 해서 그냥 좀 피상적인 자료를 갖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실질적인 컨설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약속을 드릴 걸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정규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주말 과외 취약한 부분 이제 집중 보충하는 시간이 있고 의료센터 계속 이제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프리대신 대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2를 미리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 개개인별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